안녕하십니까. 자, 전 시간에 이어서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민법에 따르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있죠, 여기까지. 토지와 정착을 말한다. 정착물은요,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는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담장, 축대, 아니면요, 뭐 지하도라든가 도로 포장, 수목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 건물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건물에 붙어 있는 뭐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착물에 해당된다. 정착물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부자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건물을 만약에 팔았을 때, 건물 누구한테 팔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파는 거니까. 부동산을 구성하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동산에 해당된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파는 거지 동산 파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 그러니까 매도자, 파는 자 소유로 남아있는 겁니다. 매수자한테, 사간 사람한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그런데 이게 이제 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 근데 이걸 절대성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떼어낼 때, 붙어 있는 거를 떼어낼 때 물리적 혹은입니다. 물리적 혹은 기능적 손상을 준다면 그때는요, 정착물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요, 동산입니다. 동산. 이렇게 해서 판단해 보는 겁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붙어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거 떼어내게 되면 건물의 일부를 헐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에 물리적 손상을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착물. 근데 이런 거 볼게요. 건물에 붙어있는 수도꼭지 같은 거 볼게요. 수도꼭지가 이렇게 생겼나요? 수도꼭지 같은 걸 떼어내게 되면 물리적 손상은 주지 않죠. 물리적. 그러니까 몽키 스패너 같은 걸로 돌려서 빼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은 주지 않지만 이 수도꼭지를 떼어내게 되면 건물이 재기능을 못하는 거죠. 건물을 재기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능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도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준다. 그때는요,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입니다. 이렇게도 판단해보고 이렇게도 판단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만약에 설치한 게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호환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요, 정착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동산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는 의자 세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용도에 맞게끔, 그러니까 설교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호환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요, 그 의자 세트 이런 것들도 하나의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그 때로는 사고 팔기도 하죠. 원래는 이제 총유재산이다.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할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전 구성원들의 성도들의 어떤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팔으면 안 되는데 간혹가다 그냥 그 목사님이 누구한테 팔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팔았을 때는요, 의자 세트 이것도 다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부자 아닙니까? 상대방 목사님한테 넘어가는 이런 형태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호환되어 있다. 그러면요, 정착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설치한 의도가 임대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면요, 정착물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요, 동산이다.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네요. 자, 임대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에어컨 세트라든가 가스 스토브라든가 뭐 양문형 냉장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임대료 많이 받으려고 칸칸마다 집어넣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임대주택에. 그러면 이것도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라는 얘기입니다. 구성분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착물이라는 얘기죠. 정착물. 그래서 자, 건물 팔면요,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죠.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임대주택이 있는데 겨울철에 너무 춥고 하니까 그 임대하는 직원들이 너무 추울까봐 잠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가스스토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임대가치 증진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잠깐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는요, 동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착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착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걸 누가 설치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설치했냐. 만약에 임대인이라는 것은 집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설치했을 때는요, 정착물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세입자를 임차인 해주는 겁니다. 세입자가 설치했다면 그거는요, 동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상가에 진열대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죠. 그런데 요게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요, 동산에 불과하다입니다. 동산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정착물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때는요, 정착물로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해서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뭘 알아봤어요? 협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협의. 그러면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입니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민법에서 얘기하는 토지 정착물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도 포함시켰다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민법상 부동산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준부동산. 여기서 준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준부동산 해줍니다. 요거는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거 생각할게요. 우리 자동차, 여기에 대표적인, 이거는 원래 동산 아닙니까? 굴러다니는 게 동산이죠. 그리고 부동산은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는 이제 동산입니다.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어떤 경우는요, 부동산 활동할 때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처럼 취급된다. 그래서 때로는 이란 얘기죠. 항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활동할 때는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 있는 자동차 이런 것들은요, 내가 아파트 구입하게 되면 등기하듯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요, 이건 다른 법. 다른 법이요,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 그러니까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때로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전부 다 부동산 감정평가하듯이 감정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요,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든가 임목 같은 경우는요, 중개활동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중개활동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부동산처럼. 그리고 때로는요, 자, 이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됩니다. 저당권. 자, 때로는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이 필요해서, 전당포가 있을 겁니다. 전당포가 옛날에 많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시계를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하면, 전당포 주인이 시계를 풀러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러 간다면 여기다가 질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질권.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을 때까지는 못 찾는 겁니다. 이런 형태인데,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합니다. 다른 데 돈을 끌 때도 다 끌어봤는데 더 이상 끌 데가 없다는 얘기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자동차가 한 대 남아있는데, 정부 때 보니까 그 자동차 담보대출 해준답니다. 자동차 환불.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나보고 그러는 겁니다. 자, 자동차는 내가 써도 상관없대요. 자, 써도 상관없고 이거를요, 그냥 관념상 담보 설정해 주겠답니다. 관념상.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할 때 은행에 가서 내가 이제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아파트 가져오세요 하나요? 가져와서 맡기세요. 시계를 맡기듯이 맡기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아파트는 내가 사용하면서 이거를요, 관념상 담보 설정한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저당권.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동차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했더니 거기는 주로 이제 사채업자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죠. 자동차는 내가